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몸속에서 음식물이 분해돼서 영양소가 흡수됩니다. 이를 소화라고 부르며 소화는 우리에게 정말 익숙한 개념이죠. 여러분은 밥과 빵, 떡, 이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소화가 빠른지 아시나요? 정답은 떡, 빵, 밥순이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하나는 크기입니다. 크기가 작으면 소화 효소가 음식물에 더 쉽게 달라붙어서 분해할 수 있습니다. 밥은 쌀의 껍질을 도정한 상태이고 떡이나 빵은 분쇄된 상태이므로 소화가 빠른 것입니다. 또 하나는 수분 함량입니다. 수분 함량이 높을수록 이 위 안에서 더 쉽게 움직이고 소화 효소 작용을 촉진합니다. 빵은 고온에서 제조되는 반면 떡은 찜기에서 수증기를 이용해서 제조됩니다. 그래서 떡의 소화 속도가 가장 빠른 것입니다. 사실 굳이 이렇게 원리를 말씀드리지 않아도 우리는 이미 경험적으로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호사분들도 환자분의 식이 종류를 쉽게 이해합니다. 금식부터 시작해서 죽식, 일반식. 이처럼 일반식은 잘 소화시키기 위함에 따라서 그 종류가 나뉘게 됩니다. 첫 번째 금식을 알아볼까요? MPO는 물을 포함해서 아무것도 먹지 않는 상태입니다. 사실 식이라고 하기에도 애매하죠. 두 번째는 SOW입니다. 소량의 물만 복용하는 상태입니다. 세 번째는 유동식입니다. 거의 물과 같은 수준의 음식으로 점도가 높은 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유동식은 위장 자극을 최소화하고 쉽게 소화되어 흡수되는 음식물로 구성됩니다. 주로 금식 후 회복할 때, 급성 위장 장애나 고형식이를 섭취하지 못할 때 복용합니다. 꼭 알아두어야 할 것으로 유동식은 탈수 방지와 갈증 해소를 위한 수분이나 전해질을 공급하기 위함이므로 단기간으로 적용해야 됩니다. 다음은 죽식입니다. 위장장애나 소화기능이 저하됐을 때, 수술 후 회복기 때 소화율과 섭취율을 높일 수 있는 음식으로 구성됩니다. 죽식 역시 소화에는 유리하나 유동식과 비슷하게 우리 몸에 충분한 열량을 내기는 부족하기에 장시간 처방 시 별도의 영양 지원이 필요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마지막은 상식입니다. 한국인 성인 영양 섭취 기준과 식품 교환표의 기준을 둔 시기로 우리가 먹는 보통의 일반식입니다. 그 외 특이점으로 음식에 대한 기호가 형성되는 소화의 특성을 맞춘 소화식이 있습니다. 소화의 영양 특성을 맞추고 그들의 기호까지 맞춘 시기이므로 기억해 두시면 좋겠네요. 이번 시간에는 일반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소화 종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일반식 종류들, 참 간단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낸다면 심심한 것에서 특별함을 찾아내는 소년 간호사가 아니겠죠? 사실 이 밥과 빵, 떡에 숨겨진 소화 원리처럼 일반식이라는 주제도 우리가 알면 유용하지만 관심 있게 들여다보지 못한 개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개념은 간호사뿐만 아니라 환자분이나 보호자분들도 알면 유용한 것들이니 같이 이해해 보시면 좋겠네요. 환자분은 지금 아무것도 드시지 못합니다. 언제까지 금식해야 되죠? MPO는 왜 필요할까요? 도대체 무엇이 중요하길래 환자분에게 물도 포함하여 아무것도 못 먹게 하는 걸까요? 첫 번째는 혈당이나 콜레스테롤, 소화효소 등 혈액 검사의 정확성을 올리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는 위에 음식물이 남아있으면 정확한 진단이 어렵기에 위 내시경이나 복부 CT, 복부 초음파 등 영상 검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조영제를 이용한 검사나 전신 마취 시 MPO를 시행하는데 조영제에 대한 합병증, 전신 마취에 대한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금식을 시행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들은 교과서에서도 나오는 MPO 이유입니다. 각종 혈액검사나 영상검사를 시행하고 때로는 수술도 준비하는 부서가 하나 있죠. 맞습니다. 응급실입니다. 그래서 응급실 내 금식은 국룰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여기서 중요 포인트 하나만 짚어볼게요. 그렇다면 환자들은 언제까지 굶고 있어야 될까요? 사실 우리는 MPO를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만 언제 해제를 할 것인가는 관심 밖이었습니다. MPO는 우리 간호사에게 정말 편한 처치이기 때문입니다. 환자분들조차도 어디가 불편해서 응급실에 오면 MPO를 당연하게 받아들였죠. 하지만 MPO를 유지하는 환자분들의 공통적으로 호소하는 것이 바로 목이 마르다입니다. 여러분 트렌드 좋아하시죠? 저도 트렌드 2024를 최근에 읽어봤는데요. 불과 몇 년 전부터 현재까지 이어오는 트렌드가 간호학계에도 있습니다. 바로 환자 중심 간호라는 개념입니다. 관련 연구도 무수히 많이 진행됐죠. 그중 저는 환자의 영양관리에 중점을 두려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MPO는 우리 간호사에게 편합니다. 하지만 환자에게는 좋지 않습니다. 당장 호소하는 배고픔이나 갈증뿐만 아니라 영양결핍은 면역력 증가, 감염 위험 증가, 치유 지연 등 각종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금식 대신 비싼 TPN이 주입되고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식이진행은 이 위장순환과 장간순환을 통해서 간 기능을 유지시킵니다. 이 위장관에 영양액이 흐르지 않으면 위점막이 위축돼서 전신의 면역 상호작용까지 약해져서 감염에 취약해지죠. 이 정맥 영양은 보조적인 수단일 뿐 경장 영양이나 식이진행을 능가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지난 2023년 서울모병원 응급실에서 진행한 QI 활동입니다. 응급실 내 금식 해제 선별 도구를 개발해서 적용한 결과 평균 금식 시간이나 체류 시간 대비 금식 시간 비율이 감소한 활동입니다. 이 활동을 생각해 보자면 분명 MPO 해제에 관해서 간호사가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생각하고 대처하고 행동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환자분들에게는 정말 좋았겠죠. 트렌드에 맞추어서 이런 좋은 활동을 해주신 응급실 간호사 선생님들 리스펙합니다. 자, 그럼 저희도 언제까지 물도 못 마시냐는 환자분의 질문에 올바른 답변을 하기 위해서 MPO에 대해서 한 발짝 더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자분은 발열로 각종 검사 시행 후 현재 폐혈증으로 노르에피네프린 투약하고 있습니다. 저 물 좀 주세요.
각종 진단검사를 마치고 폐혈증이라는 진단하에 정상 혈압 유지를 위해 입원한 환자분입니다. 앞서 금식을 유지하는 이유 중 혈액검사나 영상검사는 이미 시행했고 수술을 앞두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럼 금식 해제를 해도 될까요? 이 환자분은 금식을 유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혈압을 올리기 위한 대표적인 약물 노르에피네프린 때문입니다. 이 약물은 혈관을 수축하는 알파1 리셉터를 자극해서 중심 혈압을 상승시킵니다. 따라서 위에 음식물이 있는 경우 소화가 잘 되지 않아 메스꺼움이나 구토, 설사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더욱이 노르에피네프린은 주입하는 용량이 크면 클수록 소화기계에 미치는 영향이 커집니다. 승합제 용량이 적다면 소화가 쉬운 소량의 물 섭취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르에피네프린뿐만 아니라 혈압을 올리는 다른 약제들도 알파1 리셉터를 많이 자극합니다. 이 자극점은 우리가 꼭 알아두어야 할 것으로 크렘복 1탄에도 실어놨던 내용인데요. 이 이미지를 기억해주세요. 두고두고 유용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승합제가 주입되는 환자에게 이렇게 설명드려 볼까요? 지금 몸의 혈관을 수축하여 중심 혈압을 높이는 약물이 주입 중입니다. 지금 식사를 하시면 소화가 되지 않을 뿐더러 약물 흡수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대신 갈증이 심하므로 물을 소량 마셔도 될지는 의사에게 제안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자분은 복통으로 응급실 오셨는데 급성체 장염입니다. 배고픈데 저 언제까지 밥 못 먹나요? 복통으로 응급실 내원 후 급성 췌장염 진단하에 입원한 환자입니다. 췌장은 소화효소를 분비하는 중요한 장기입니다. 췌장이 갑자기 염증을 일으키는 급성 췌장염 상태에서는 췌장에 휴식이 필요합니다. 소화효소를 분비하지 않도록 염증이 가라앉을 때까지 금식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췌장 괴사나 장폐색 등의 합병증을 낮추기 위해서도 금식을 적용합니다. 이 경우 금식 해제 기준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주로 통증이나 구토 등의 증상이 호전이 있어야 되고 아밀라제나 리파아제 등 소화효소 수치 등이 정상으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복부 초음파 등 췌장 염증의 호전 소견이 금식 해제를 결정하기도 하죠. 급성 췌장염뿐만 아니라 위장염이나 장폐색, 위궤양이나 십이지장 외양 등 복부 염증의 급성기에는 금식이 권장됩니다. 이를테면 장염에 걸려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것과 비슷하죠. 장염에 걸리면 뭘 먹기만 하면 밑으로 나와버리잖아요. 따라서 급성 췌장염으로 입원한 환자에게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네요. 복부 장기의 염증으로 지금 식사하면 복통이나 현재 호소하는 증상이 악화될 수 있어요. 따라서 증상이 호전되어 안정기가 될 때까지 금식을 유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크렘복 MPO 처방 이유는 사실 들여다보면 조금 더 많습니다. 중환자실에서는 환자분의 혈력학적 불안정성으로 인해서 소화 능력이 많이 저하되기도 하고요. 기도사건과 같은 처치가 필요하기도 하고 의식 저하로 물이나 음식을 제대로 삼키지 못해서 흡인 위험이 높아지는 경우에는 MPO를 적용합니다. 참 많죠. 금식해야 되는 이유를 이거에서 모두 다 외우고 있어야 될까요? 아닙니다. 우리도 소화가 잘 안 되거나 이빨이 아파서 음식을 잘 씹지 못할 때 식사를 안 하는 것처럼 환자가 소화가 잘 되지 않을 상황이나 검사나 처치 등을 해야 되는데 이 위장관에 있는 음식이 방해가 되는 경우가 예측이 된다면 금식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히려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이 금식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관심입니다. 단순하게 환자를 파악할 때 MPO구나 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왜 MPO지? 라는 궁금증을 가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더불어 MPO로 힘들어하는 환자분도 다독일 줄 알아야죠. 저도 사실 몇 년 전 제 지인분의 경험담을 듣고 나서 이 MPO에 대한 자세가 좀 바뀌었습니다. 지인분은 당시 급성 췌장염으로 병원에 입원했었거든요. 그분은 일주일 정도의 입원 기간 동안 가장 힘들었던 것이 췌장염으로 인한 복통이나 구토가 아닌 물도 밥도 못 먹는 배고픔이라고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의료진은 금식이라는 말만 하면서 수액 들어가고 오니까 괜찮다는 말만 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의료진 몰래 물 한 모금씩 마시다가 도저히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병원을 옮겼답니다. 근데 옮긴 병원에서는 신세계를 맛봤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은 하루 정도 MPO를 하고 이후 물부터 소량씩 섭취하면서 증상은 괜찮냐고 물어보는 간호사와 의사분들 덕분에 바로 다음날부터 미음, 죽식, 일반식으로 식사를 진행했다고 하네요. 아무 맛도 나지 않는 미음에다가 간장 섞어서 먹는 그 맛이 이렇게나 맛있었을 줄 몰랐다면서 웃으면서 얘기하는 지인분들을 보니까 좀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지난날을 돌아보면 MPO에 너무 무관심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중환자실 간호사라서 환자 시기를 진행하려면 바쁜 와중에 밥을 떠먹여 드리기도 해야 되고 L튜브 넣고 피딩 걸고 위 잔여량 확인하고 대변까지 치우고 등등 할 일이 참 많아지죠. 그래서 MPO가 오히려 더 반가웠습니다. 제 업무가 편해지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무엇이 더 환자분에게 중요한지 노력해보는 습관을 들이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환자의 곁에 있는 간호사이므로 조금 더 환자가 필요로 하는 것에 집중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MPO에 대한 관심, MPO에 대한 궁금증, 이를 바탕으로 의사에게 컨펌 받은 후 떠먹여드리는 물 한 모금에 고맙다는 말을 반복하시며 밝게 웃어주는 환자분의 표정이 힘든 임상에서 간호사로 한 발짝 나아가기 위한 원동력이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